특별한 재능 없다면 물가가 싼 나라를 택하라. 내가 중국에 진출했던 2000년도 초 그들이 1인당 국민소득은 1500달러가 되지 않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18,800여 달러였으니 거의 13배에 달했다. 당시 한국에서 쌀 한 가마니를 팔아 중국에 가져가면 8가마를 살 수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건축가이자 미래학자로서 세계 문제를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유명했던 버미스터 플러는 이렇게 말했다. 부란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는지 능력 문제라고. 쉽게 말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이 3천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한국서 살면 1년밖엔 못 산다. 그런데 내가 중국어를 할 줄 알고 거기 생활수단이 있어 그곳에 산다면 10년은 좋게 쓸 돈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한다. 외국서 사는 것이 그렇게 쉽냐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본의 아니게 위기에 처해질 때가 있다. 내 경험으론 이때 국내에서 탈출구를 찾는 것보다 외국에서, 그것도 우리보다 물가가 훨씬 싼 나라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다. 누구나 뒤바뀐 환경에선 사실과는 무관한 지레짐작으로 생기는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항상 내재한다. 그런 것만 걷어낼 수 있는 배짱이 있다면 그때부터 일은 쉬워진다. 실제 20년 동안 살아보니 외국 생활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피부로 느낀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내 경우엔 오히려 불리함보단 유리함이 더 많았다. 일단 모든 것이 절약되었다. 당시 중국의 주거비는 우리나라에 비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었다. 식비도 외식만 자주 하지 않는다면 농산물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특히 차량도 원래 중소도시에 터전을 잡고 살다 보니 1500cc 정도의 소형 차량만 갖고 있어도 중상위권의 생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생계비 부담은 국내에 비할 바가 아니다. 지금은 중국도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 하지만 전역이 다 그런 건 아니다. 또한 아직도 동남아의 따뜻한 많은 나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2, 3천 불 안팎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기회는 도처에 깔려 있다. 의류비도 다르지 않다. 외국에 살면 내 나라에서 입던 허름한 옷을 입어도 그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저것이 쟤네 나라에선 현재 유행하는 옷이려니 여긴다. 굳이 옷값에 거액을 투자할 필요 없단 얘기다. 국내 생활도 마찬가지다. 젊었을 때 직장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살던 사람들은 5, 60대가 되어 은퇴하면 시골로 내려가는 것이 유리하다. 한적한 농촌 같은 곳으로 귀촌하면 더욱 좋다. 우선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자동 격리되어 경조사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감소되니 확실히 돈이 적게 든다. 시골에서 살며 텃밭등을 가꾸면 웬만한 반찬거리는 자급자족할 수 있다. 집을 지을 때도 미리 온돌방을 만들어두면 주변이 야산에 방치된 고사목 등을 가져다 떼어 난방비 걱정은 덜해도 된다. 하지만 어렸을 때 시골 살면서 쇠골이라도 배워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활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약간의 용기를 내어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계에 발을 들이면 새로운 도전에 따른 그 부대낌 이상의 혜택이 반드시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렇게 일단 비용이 적게 드는 유형의 생활 방식을 취하면 여러 가지가 해결된다. 적은 돈으로 오래 버틸 수 있으니 다양한 종류의 생업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런 식으로 좌충우돌하다 보면 결국 자신과 잘 맞는 일을 찾아낼 수 있다. 그 때문에 특별한 재능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물가가 싼 나라와 지역을 공략하라는 것이다.